어디들 가든 말씀하신 게 뭐 모자이크든 아니 그 동상이든 뭐 포스터든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많이 나죠. 학교 때 참 새벽 기도도 그렇게 안 해요. 저 5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빗자루 있잖아요. 빗자루도 집에서 쓰던 빗자루 안 해요. 다 그 동상에 이제 쓰는 빗자루를 따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수수대나 이런 그 알곡 조 있잖아요. 조대 그거 갖다가 부드럽잖아요. 그걸로 만들고 걸레도 벨벳천 있잖아요. 비로도 그 북한에서 비로도라고 하는데 그 벨벳천을 잘라가지고 솜을 넣어서 하얀 천으로 레이스를 다 해서 정성 컬레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동상에 가서 동상을 닦고 이건 학교에서 조직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나가서 하는 충성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아침에 이거 쓸고 먼지 닦고 그러고 오는 거는 뭐 너무도 당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초상화랑 동상이랑 이거 영생탑이나 이런 데 지나갈 때는 뛰어도 안 되고 경망스럽게 히다닥거리고 지나가도 큰일 나요. 엄숙하게 정하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침 뱉어도 안 돼요. 쓰레기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그 동상이나 이런 구호들을 굉장히 신성스럽게 모셨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서 관리를 하셨는데 그럼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어요? 일단은 그 그 동상 거기 가면은요, 특히 영생탑을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김일성하고 그 김정일이 얼굴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해바라기가 아니고 목란꽃이었던 것 같아요. 하얀 거. 거기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거든요. 거기 이제 동상이 이렇게 요 동상 앞으로 잔디가 있고요. 그 잔디에 벽돌 있잖아요. 하얀 거 색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줄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개똥 같은 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거 이제 건져내고 이제 요 하얀 줄 쳐놓은 그 벽돌 있잖아요. 핵가루 칠해놓는 거죠. 그거를 그냥 벽돌이나 돌이라든가 이렇게 착 해놓으면 그거를 그 빗자루를 갖고 가서 사사사 이렇게 닦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워낙 어릴 때부터 교육 받아왔고 가게 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누가 말 안 해줘도 당연히 가서 그렇게 자동으로 튕겨 나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뭐 풀 뽑고 뭐 이런 일들도 다 하시고요. 그럼요. 풀도 뽑는데 잔디에 잡초 같은 게 나면 안 돼요. 낄장구라든가 민들레 이런 거. 그 잡초는 그 잔디는 딱 잔디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기본적으로 관리원들이 다 있어요. 24시간 지켜요. 반동 나부랭이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것도 해친다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반동이 있긴 있나 봐요. 뭘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 대홍단에 저희 살 때 있잖아요. 이게 동상을 몇 번 파괴를 한 거예요. 동상이 파괴가 된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게 또 파괴가 됐다 해서 소문을 넣게 되면 그 여론들이 또 막 이상하게 요동칠까 봐 그런지 그런 것도 말도 안 해요. 근데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쉬쉬해서 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동상을 누가 까부신 거예요. 저기 농사동에 벽 타고 내려와가지고. 근데 그 사람 아직도 못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올 때 몇 년이 지났어도 잡았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그때 한 번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게 막 농사동 동상이 이제 까부셔진다. 뭐 동상이 군에만 있나요? 다 있거든요. 홍합 농장에도 있고 뭐 모든 군마다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저기 저 삼상 쪽에 뭐 동상에 구미 갔다고 막 그러고 누가 이렇게 까부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그리고 낙서를 딱 남기고 간대요. 예. 죽어야 된다고. 김일성 죽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들은 얘기라도 한 번 잘못 말하면 어떻게 그 올감에 걸릴지 모르니까
듣기만 했는데 진짜 동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끝내 못 잡았어요. 그때 생각하던 그 동상과 초상화에 대한 생각과 지금 생각하는 동상과 초상화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거 까부셔야죠. 저게 말이 됩니까? 네. 참, 저거는 미친 짓이에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갖다 세워놓고 다 절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북한 주민들이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우상 때문에 북한이 망하는 거예요. 저거는 까부시고 없어져야 될 존재지. 아마 통일되면 일자리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4만 개랍니다. 저거 까부시는 일만 해도 진짜 청년들 직업이 늘어나겠어요. 지금은요, 콧방귀가 나와요. 내가 왜 저러고 살았을까? 지금 생각하면은. 북한 주민들은 너무 불쌍하죠. 그렇지만 체제와 주민은 분리시켜 봐야 되거든요. 저도 북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세뇌당한 죄밖에 없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멀쩡한 정신을 다시 가졌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북한 주민들도. 북한 주민들도 세상을 알고 나처럼 이 자유의 맛을 보고 인권이 뭔지를 알면은 저는 다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을 사실 갖고 있었어도 친구들 사이에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셨나요? 북한에 있을 때? 네, 없었어요. 제 주위의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 백두산에 대해서 그러면 배울 때 어떤 곳이라고 배웠나요? 백두산은요, 혁명의 성산이고 한마디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성지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이런 데 가면 거기가 성지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북한의 김부자들을 우상화하는 성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군님이 태어나셨고 또 항일 빨치산 투쟁을 수령님께서 많이 하신 그 일대기가 그려져 있는 곳이다 해가지고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도 아시죠? 뭐 김일성이 가고 항일 투쟁할 때 보천보 전투를 뭐 승리로 이끌었다 해가지고 노래도 있는데 그게 다 양강도, 해산, 그리고 삼지연, 무봉, 대홍단, 그리고 한북도 무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성지로 이제 저희는 배웠죠. 초상화 관리를 잘 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참. 북한의 집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살던 집이 원룸식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도 집이 오래돼가지고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는데 이게 무슨 우리 한국처럼 뭐 드레스룸이 따로 있고 옷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6명이면 6명이 그 작은 원룸 같은 집에 다 모여서 살아야 되는데 옷을 어디다 걸겠어요. 그래가지고 벽 있죠. 벽에다 못 뚝뚝뚝뚝 박아가지고 옷을 쓱 걸어놔요. 옆집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옆집에서도 똑같이 못을 박아요. 근데 그게 마침 우리는 초상화를 걸어놓은 쪽에 그 옆집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툭툭툭 하더니 초상화가 뚝 떨어졌어요. 금이 갔어요. 유리가. 막 유리를 살려고 나가니까요. 옥수수를 무슨 7kg인가 달래요. 뭐 그 7kg가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희 그때 살짝 금이 갔길래 야 그냥 검열 안 하겠지 하고 그걸 이제 그대로 걸어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당비서까지 찾아와서 난리 개난리를 쳐가지고 끝내 그거 있잖아요. 뭐 유리도 하얀 유리를 갖다 해야 그 초상화 얼굴이 잘 보여요. 근데 조금 싼 유리를 가져오려면 시퍼렇고 두껍거든요. 그건 또 안 돼요. 그래서 또 유리를 사고 그것도 재단해서 맞추는 게 옥수수를 그때 한 10kg인가 썼던 것 같아요. 저희 그것도 아는 집에 가 사정 해가지고 아유 세법이서가 와서 난리 쳤어요. 그때 출신 성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엄포를 놓고 가더라고요. 그 옆집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도 전혀 먹히질 않았나요? 먹히지도 않고요. 북한이 웃긴 게 민사소송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옆집이니까 괜히 말을 했다가 의상할까봐 그냥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넘어갔어요. 집에 초성화 있는 걸 교양할 때 뭐 불이 나면 가서 구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꾸며낸 거 아닌가? 이렇게. 아니, 실제 생각했어요? 있었죠. 실제 있었고, 실제 있었던 거를 북한에서 방송을 해줘요. 해주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집에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초상화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어림도 없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홍단에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지라고 했잖아요. 성지 하게 되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나무에다 구호를 새겨놔요. 김일성이가 그때 빨치산 무슨 투쟁을 하면서 거기다 무슨 이게 나무에 새겨놓은 게 있대요. 그거는 천연기념일보다 더해요. 이거 타 들어가거나 그거 찍어가는 날은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 구호나무 옆에 그 떼기밭 일구겠다고 불났다가 구호나무 다 타버려가지고 그 사람 감옥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초상화랑 좀 거리가 먼 얘기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에 연사군의 외화벌이 사장 오문혁 치면은 나옵니다. 총알 70발 맞고 제가 탈북하기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공개 처형 당했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외화벌이 사업소는 북한의 김부자들이 사용하는 외화 그 비자금과 그 생활비를 이렇게 마련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뭐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과제를 줘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이거 해내라 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베가지고 중국에 이제 수출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을 당자금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이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밑에서 직원들이 나무는 베야 되고 이거 할당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 안 하고 구호나무를 베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그걸 지켜보던 연사군의 한 아바이가 신서편지를 썼어요. 중앙당에. 어떻게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던 이 성지에 그것도 구호나무까지 베서 돈에 미쳐가지고 중국에 팔아먹냐. 그 신서편지 한 장에 검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문혁 사장이 그 청대를 메고 70발에 공개 처형됐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요, 감히 초상화 불났을 때 꺼내야 되는 건 그거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고요. 뭐 저희는 그나마 뭐 아까도 그 초상화 구미 갔을 때 무슨 하도 뭐가 없으니까 그거 그냥 여대로 넣자 티도 안 나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열성분자나 저희 뭐 임원의 집 이런 데는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초상화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그 밑에 도배까지 다 해놓고 북한 주민들 세뇌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초상화입니다. 예. 조성화 가는 벽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고 제일 깨끗한 아유, 벽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요. 예. 해칠해도 안 되고요. 바퀴새끼나 빈대가 많아요. 양강도 쪽에는. 그 막 벽을 타고 올라가요. 그럼 그 때려 잡잖아요. 핏자국이 있어도 바로 지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럼 사시던데 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혹시 예. 뭐 김정일 뭐 누군가가 다녀간 적이 있었나요? 많이 있죠. 대형단 하게 되면은 1호 방문지잖아요. 네. 대형단이 아까 제가 그 백두산이 성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대형단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대형단이 이제 벌이 많기 때문에 감자를 신쌀로 바꿔라 라는 김정일의 교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 시집 갈 뻔했잖아요. 감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갑니까? 누가 갈 것 같아요? 군인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2년도 채 안 되잖아요. 군복무가. 지금은 2년이 좀 안 예. 되죠. 북한은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13년을 군복무한 사람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형단에 와가지고 집단 배치돼서 농장일로 감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제대되는 10몇 년 만에 제대되는 사람들을 예. 강제로 그쪽을 가서 일하게 1000명을 해서 무리 배치했어요. 근데 그 1000명을 결혼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쟤네 오고 가는 거 다 붙잡아다가
부모 설득시켰는데 제가 걸렸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빠져나왔거든요, 거기서. 그래 하도 어리니까. 근데 다 결혼을 하고 집도 지어주고 뭐 이 세상에 정말 북한에서 구경도 할 수 없었던 무슨 프랑스 그릇이라고 해서 딱 떨구면 안 깨진대요. 그것도 선물로 줬고 기저귀까지 다 줬어요.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TV를 줬어요. 아니 저 북한 방문했을 때 금강산이라는 색테레비를 줬어요. 그거를 1000명 제대군인한테 다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홍단이 엄청 김정일의 큰 1호 투자 관심지였고 성지였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계화를 저는 대홍단에서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 캐는 기계도 저기 스위스에서 많이 막 들어오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들어가기 한 2, 3년 전에 저희 기동에서 선전돼서 김정일이를 모셨다고 말을 해야 되죠. 북한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김정일이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1호 행사를 한 예술 선전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긍심이 있는 예술 선전대에서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재미있는 독담인데 김정일이가 와가지고 대홍단에 와서 그 홍합농장을 방문을 해서 그 한 제대군인 집을 딱 들어가서 현지 지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중앙당 간부집 딸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당의 유훈을 받들어서 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고위자란 당 간부집 딸이 여기 아버지 말 듣고 너 가라! 가면 장군님 딱 현지 지도 할 때 내가 너 접견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다 그림을 그리고 내려보냈는데 그대로 된 거죠. 이 여자가 저처럼 만삭인 거예요. 만삭인 상태에서 김정일이를 딱 만났는데 노래도 있어요. 대홍이와 홍단이 유튜브 치면 나와요. 장군님,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름 지어주십시오 하니까 김정일이가 뭐라 했냐면 딸이면 대홍이, 예? 아니 아들이면 대홍이, 딸이면 홍단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진짜 딸 아들 낳아가지고 대홍이와 홍단을 지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있고 김정일이가 무슨 그렇게 무서운 게 많아가지고 낮에나 올 거면 올 것이지. 야, 신비로움을 조장하는 데는 선수예요. 이틀 3일을 우리 장군님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거예요. 온다고만 말해놓고 언제 오는지는 국빈 거예요. 그러다 딱 들이닥쳐서 온다 하면은 그때 장군님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게 지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술단에 경희 아줌마라고 있었어요. 하도 1호 행사 뭐 공연을 다 준비해놨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온다 하다 안 오니까 이 이모가 시간을 받아가지고 무산에 장보러 내려간 거예요. 장보러 내려갔는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당장 지금 군선전대 군당에서 선전부로부터 장군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다 준비시키라고 했는데 이 아줌마는 무산에 있었던 거예요. 무산에 어떻게 연락을 못 해가지고 1호 행사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는요, 난 아직도 안 잊혀져요. 우울증 왔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북한에 우울증이란 말도 없고 병도 없어요. 슬픔증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이게 일생의 최대 영광의 순간을 자기 놓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기시침해가지고 그냥 못나고로 사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가슴에 이 초성화 들어가 있는 핀, 그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안 달면 안 되죠. 당연한 거고 마음속에도 모셔야 되고 동상에도 모셔야 되고 머릿속에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내 육체지. 그러니까 육체가 그냥 뭐 나는 태어났으니까 내 몸이지 내 생각과 뜻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냥 온통 다 김부자 사상으로 다 무장을 하고 그 초상화 같은 경우도 검열을 해요. 청년동맹에서 안 달잖아요. 사상투쟁이에요. 네. 초상화도 무슨 당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3대 장군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못 달아요. 3대 장군상 이런 것도 당 간부들만 달 수 있는데 당상은 새빨갛고 멋있거든요. 나름. 그리고 일반 초상화는 그냥
좀 아이보리한 그런 판에 김일성이 그 사진이 있는 것도 있고 김정일이 사진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충성심이 좀 있고 괜찮은 집 딸들은 그것도 좋은 거 구입해 갖고 달고 다니고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이게 조금 한정판이라고 할까요? 좀 다른 디자인이 있으면 그것도 구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하던데. 그렇죠. 근데 초상화라는 게 장마당에서 거래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 딱 단기간을 통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있는 뭐 친척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해가지고 나 백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달고 다녔는데 오늘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죠. 예. 하지만 거기 사람들끼리는 네. 보고 그렇죠. 아 저거 좀 다른데 예, 예. 이걸 보고 아 예. 제가 좀 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볼 거예요. 그 차이나 뭐가 다르고.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그 초상화 달아도 저게 뭔가 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자체도 모를 것 예.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네.